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객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입니다. 법인하고 지역농협을 비교한 설명인데 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지역농협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험에 거의 출제가 잘 안됩니다. 특수법인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소위 특수법인이라고 하죠. 특수법인은 지역농협,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4개가 있습니다. 특수법인은 이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는 이제 특례가 없죠. 1번 법인과 지역농협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장 등록해야 되며 보정설정도 해야 된다. 예, 보정설정은 특례가 없죠. 다만 보정설정 금액은 지역농협의 경우 1,000만 원 이상이라는 특례가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은 2억 원 이상이죠. 자, 그 다음에 다만 법인의 분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지역농협은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맞죠?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2번 일반 법인은 2억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지만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보정 설정 금액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3번 중개법인의 업무 범위는 중개업 외에 법제 14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농협 업무하고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경공매 매수 신청 대리 이런 거는 특수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중개법인과 지역농협 모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중개업무를. 이게 X네요. 지역농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일반 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중개법인은 중개대상으로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을 대상으로. 따라서 4번이 틀렸습니다. 이런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지역농협,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에서 이 지역농협에 대해서만 나와 출제가 되었고요. 나머지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도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일반 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농협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지, 매매, 교환, 임대차 중개만 할 수 있다. 자, 다음은 37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X네요. 즉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지만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이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에 있는 경우는 시도지사입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그러나 허가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허가를 받으려면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 또는 선매 협의 사실을 통지해야 됩니다. 3번에 있는 것처럼. 이 셋 중에 하나를 안 하면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 4번에 있죠? 16일 되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에 허가는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허가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 동일한 시도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인데 국가가 개발사업을 시행해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토부 장관이 직접 지정한 허가구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전부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답니다.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인데요. 이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판례가 2021년 2월 18일 올해 이게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즉 이제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처분해도 모두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계약명신탁만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2016년도에 3자간 명신탁, 즉 등기명신탁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고요. 2021년 2월 달에 이제 양자간 명신탁, 즉 2자간 명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올해 이제 2021년 32회 시험에서는 명신탁 유형이 3가지인데 3가지 모두 다 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해도 횡령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지문. 타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명신탁이라 하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입니다. 동산은 명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물권입니다. 채권은 명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가등기를 포함한 등기는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임,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해서 명신탁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부동산이어야 하고요. 동산은 명신탁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그 다음에 물권이어야 합니다. 물권. 2번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 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에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걸 소위 상호명신탁이라고 하죠. 상호명신탁,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그 다음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는 명신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의수탁자가 받을 숫자, 등기 명의를 받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명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한쪽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매도인의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이게 틀렸네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했는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위 계약맹신탁이거든요. 계약맹신탁. 계약맹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유효합니다. 이자간, 양자간 맹신탁이나 등기 맹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맹신탁의 경우에는 매수인, 즉 수탁자 명의로 등기는 무효입니다. 모두 무효인데 계약맹신탁에서는 원칙은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가 무효인데 다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유효하게 됩니다. 유효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기재된 서면을 등기 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만약 허위 담보 목록을 제출하면 명신탁자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년 초과 장기 미등기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계약맹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물건 변동이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헷갈리는 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근데 지금 수탁자 명의로의 등기를 말하는데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이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